제 차가 캠리를 이겨야 할 텐데.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캠리와 그랜저의 비교 시승을 보내드렸는데요, 댓글을 통해서 그랜저보다 소나타랑 비교해주세요 하는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 왼쪽에는 캠리 하이브리드 준비했고요, 오른쪽은 제 차입니다. 2019년에 출고한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고요. 오늘 비교 시승은 지난번 그랜저 캠리 때와는 조금 다른 앵글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두 차의 연비 차이는 지난번 그랜저 때와 결과가 비슷할 것 같아서 오늘은 주행 퍼포먼스 위주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계측 장비를 동원해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두 차 중에 누가 더 빠른지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역시 계측 장비를 동원해서 시속 100km에서 완전 정지하는 데까지 필요한 제동거리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내 공간 비교인데요, 그동안 많은 자동차 리뷰를 보시면서 아마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주먹 2개가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리뷰하는 사람마다 사실 체형도 전부 다 다르고 주먹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 비교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 측정 장비를 동원해서 제 키의 기준으로 과연 이 두 차 중에 어떤 차의 공간이 더 넓은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100km 가속 성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는 직렬 4기통 2.5L 가솔린 엔진에 2개의 전기 모터를 더했습니다. 가솔린 엔진의 최고 출력은 178마력, 전기 모터는 120마력이고요. 시스템 최고 출력은 211마력입니다. 성인 남성 2명이 탑승한 상태이고요. 에어컨 온도는 23도에 바람 세기는 1단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두 차 모두 스포츠에 놔볼게요. 두 차 모두 주행을 해보고 가장 높은 결과끼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차 시도는 9.02초가 나왔습니다. 2차 시도, 두 번째는 8.91초가 나왔습니다. 예열이 조금 되다 보니까 타이어 접지력도 올라가고 기록이 조금씩 단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세 번째 시도, 세 번째는 8.69가 나왔습니다. 가장 빠른 기록은 8.69초가 나왔습니다. 과연 소나타를 이어서 타봤을 때 기록 차이가 얼마나 날지 궁금한데요, 바로 이어서 소나타 가속 성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 1개를 조합했습니다. 가솔린 엔진의 최고 출력은 159마력이고요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은 51마력입니다 시스템 최고 출력은 195마력, 캠리와 비교하면 16마력 정도 차이가 있는데 가속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날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 사고 가속 성능 테스트 해보는 건 처음인데 상당히 궁금하네요. 제 차가 캠리를 이겨야 할 텐데. 1차 시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1차 시도는 10.9초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느린데 초반 가속은 휠스핀이 일어날 정도로 가속이 더 괜찮은데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기록은 좀 느리게 나왔네요. 이 차 역시도 타이어 접지력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기록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3차 시도 시작하겠습니다. 3차 시도는 9.98이 나왔습니다. 두 차 모두 공평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캠리 하이브리드는 8.69초가 가장 빠른 기록이었고요,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9.98이 가장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두 차의 가속 성능 차이가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타이어의 사이즈 차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17인치 휠에 215mm 타이어를 쓰고 있고요, 캠리 하이브리드는 18인치 휠에 235mm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초반에 가속할 때 소나타는 휠스핀이 일어났었는데 캠리는 휠스핀 없이 바로 힘을 바퀴에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엔 두 차의 제동거리를 비교해 볼 텐데요, 보통 승용차의 제동거리가 40m 초반에서 중반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수치고요, 40m보다 제동거리가 짧다 그러면 제동 성능이 좋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속 100km에서 완전 정지하는 데까지 필요한 제동거리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1차 시도는 39.6m가 나왔습니다. 2차 시도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38.4m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3차 시도, 세 번째 시도는 40.1m가 나왔습니다. 이제
슬슬 페이드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타이어 열도 좀 올라오면서 1, 2차 시도 때와 비교해서는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제동거리 자체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38m에서 40m 사이 정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는 제동할 때 밸런스도 괜찮습니다. 보통 전륜구동차 같은 경우는 풀브레이킹을 할 때 차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노즈다이브 현상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제동할 때 상당히 뒤쪽까지 아주 고르게 눌러주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거 없이 아주 차분하게 멈춰 세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계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도는 37.5m가 나왔습니다. 2차 시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38.6m가 나왔습니다. 3차 시도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3차 시도도 38.6m 나왔네요. 두 차 모두 3차 시도까지 제동거리 측정을 해봤는데요. 소나타가 2차 때는 1m 정도 늘어나서 아마 3차나 4차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제동거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3차 때도 2차 때와 동일한 38m대 제동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두 차의 제동 성능은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30m 후반대에서 40m 초반 아주 균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소나타와 캠리의 실내 공간 비교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급에서는 뒷좌석 공간이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차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레이저 측정 장비를 가져와서 뒷좌석의 시트의 길이, 좌우의 면적, 그리고 헤드룸의 높이를 자세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을 제 키에 맞춰 놓고 뒤에 앉은 상태인데 우선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어 패널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서 해볼게요. 좌우 폭은 1.486m가 나오고요. 시트 방석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51.5cm입니다. 그 다음에 제 키 기준으로 레그룸을 측정해보면 73.9cm가 나오네요. 헤드룸 한번 측정해 볼게요. 가장 낮은 높이에서 92.5cm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보고 바로 캠리로 넘어가서 똑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리의 뒷좌석이고요. 앞좌석은 제 포지션에 똑같이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좌우 폭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가장 튀어나온 부위에서 1.468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방석 길이 49.1cm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레그룸 80.4cm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드룸 90.5cm가 나왔네요. 저희가 모든 측정을 완료했는데요. 비교를 해드리면 뒷좌석 실내 너비, 좌우 너비는 캠리가 1468, 소나타가 1486, 소나타가 18mm 더 넓습니다. 뒷좌석의 방석 길이는 소나타가 51.5, 캠리가 49.1로 2.4mm, 소나타가 더 기네요. 그리고 헤드룸, 소나타가 92.5mm, 캠리가 90.5mm로 소나타가 2mm 더 높습니다. 저희가 흔히 시승기에서 쓰는 표현들, 주먹이 2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레그룸인데요. 소나타가 73.9mm고요 캠리는 80.4mm. 의외로 레그룸은 캠리가 소나타보다 약 7mm 정도 기네요. 자, 이렇게 2열의 공간감을 수치로 비교를 해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트렁크 기본 용량은 소나타가 510L, 캠리가 524L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실 때 뒷좌석을 폴딩해서 더 많이 짐을 실을 때도 있는데요. 소나타에는 2열 폴딩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에 캠리는 2열 폴딩 기능, 6대4로 접을 수 있는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습니다. 무릎 공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트렁크 공간도 조금 더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캠리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정 방식에 따라서 오차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두 차 측정하는 조건은 동일하고, 그리고 앞좌석은 제 키에 맞춰서 세팅을 했으니까 같이 비교해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발진 가속하고 제동거리, 그리고 실내 공간까지 캠리와 소나타를 비교해 봤는데요.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 구입을 고민 중인 분들은 저희의 비교 리뷰를 참고해 보시고 자신에게 조금 더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